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명학, 즉 장명이나 계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자원오행에 대하여 실제 제가 사주를 바탕으로 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히 이름을 지을 때, 즉 장명이나 계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자원오행이라고 그러는데, 왜 자원오행이 중요하냐면은 사주팔자, 즉 사주 내용을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어야 자원오행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저희 장명연구원 홈페이지나 그리고 네이버에서 저희 장명원 전속 카페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장명 카페에서 이름풀이를 무료로 해보면은 다른 것은 다 맞으나 자원오행이 틀린다,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많이 틀릴까, 이런 것 때문에 어쩔 때는 좀 낯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짓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다 괜찮은데 자원오행이 틀립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명이나 계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전에 우리가 장명업을 하기 전에 사주 공부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사주 공부라는 것이 1, 2년 만에 쉽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나머지 얼렁뚱땅 해서 장명업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그런 분들은 물론 돈벌이가 급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데서 이름을 지은 분들이 저희 네이버 카페 오셔서 또는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무료로 이름을 풀이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통 하루 이틀 만에 답변을 해드리는데, 그 내용을 보고 다 좋은데 자원이 틀리다는구나, 이렇게 알게 됨으로써 그 장명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런 장명소들은 다시 찾게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입소문이 나지를 않고, 또한 단골 고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오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 가지 장명 원칙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의미에서 써보겠습니다. 장명 원칙, 장명 원칙입니다. 원칙. 1. 음양의 배열. 자, 음양의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 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글 발음의 음영오행. 한글 발음의 음영오행. 이걸 발음오행이라고 합니다. 발음오행. 오행의 배열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리사격 한번 쓰겠습니다. 수리사격의 길격 배치. 자, 네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자원오행의 정확한 배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불용한자의 배제. 불용한자라는 게 있죠. 불용한자의 배제. 쓰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풍명, 폐명의 배제. 풍명, 바람 풍자고 깨질 패자. 풍명의 배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좋은 한자의 뜻. 자, 이런 식으로 7가지 대별할 수 있습니다만, 다 이런 이름들이 조건이 다 맞춰진다 하더라도 또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이름이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자원오행의 정확한 배열인데, 먼저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음양의 배열. 음양이는 뭐냐? 이름 석자를 지을 때 혹시 혹은 또 두자, 성씨를 포함해서 외자 이름입니다. 근데 음양은
한자 획수가 짝수나 홀수 이게 섞여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짝수는 음이고 홀수는 양이다. 그 음양을 배열이라고 합니다. 섞여 있으면 되는데 전부 짝수로 되어 있거나 전부 홀수로 되어 있으면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한글 발음 음용 오행의 배열. 한글 발음은 우리가 닷소리만으로 따지는데 초성과 종성으로 나눕니다. 유인어를 초성이라고 그러고 받침을 종성이라고 그러죠. 먼저 초성으로 비교를 해보고 이름 석자가 있으면 한글을 따져볼 때 초성으로 비교를 해보고 맞으면 좋으나 맞지 않을 때는 또 김씨면 미음부터 종성부터 시작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리사기의 길게 뺐지. 고대 중국의 송나라 때 최고봉 선생께서 80일 수원도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80일 수 중에서 길수로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름의 한자 원액수로 따져가지고 조립을 하게 되는데 원격, 형격, 이격, 정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말년기는 인생 총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리사격을 모두 길격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만 틀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원어의 정확한 배열. 요거 설명하고 바로 실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 불용 한자의 배제. 우리가 한자는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이 선정한 인명용 한자라는 게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 한자가 있는데 이게 8142자입니다. 현재 8140. 언제부터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름을 지을 때는 인명용 한자 범준에서 이름을 지으라 이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용 한자로서 무조건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아주 뜻이 나쁜 한자는 당연히 안 내야 되겠습니다만 뜻이 좋은 한자를 하더라도 불용 한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한자들은 다 배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용 한자를 철저히 배제를 해야 된다. 이 불용 한자는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용 한자가 도대체 뭐야? 뜻도 좋은데 왜 못 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나름대로 자료를 다 수집해 하셔서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고 장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풍명 패매의 배제. 풍명에는 바람풍자고 패면 깨질 패자. 한자가 성씨를 포함해서 모두 가로로 갈라지는 한자이거나 모두 형태가 그렇습니다. 세로로 갈라진 한자는 풍명이나 폐명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들어가고 운이 깨진다고 해서 운이 산산이 깨지고 부서진다. 그런 좋을 일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의 모양도 봐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자를요 지금은 뭐 장명 프로그램이나 어플에서 막 지어되기 때문에 한자를 한자의 뜻이 중요한데 그냥 적당히 그 공식에만 맞춰서 짓기 때문에 한자의 뜻이 크게 의미를 안 두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자의 뜻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장명을 했는데 초등학교 가면은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줍니다. 이름 한자가 뭔가 알아오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주는데 되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게 되죠. 집에 와가지고. 그러면 엄마는 잘 모르니까 아빠한테 물어봐라 하는데 아빠가 대답하기를 그 네 이름은 아주 유명한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한자의 뜻이 어떤 한자 쓰고 있는데 성씨는 조상이 물려준 거니까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숙제를 내주는 것인데 그걸 답변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한자를 분명히 알아서 그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한자를 쓰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좋은 한자 뜻.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은 뭐냐? 아까 뭐 자원행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이름이라 해야 돼요. 아무리 뭐 사주에 맞고 여러 가지 이런 원칙들에 맞고 해도 특히 거부가 흉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이름이라 해야 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원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원어라고 했습니다. 자원어행. 자원어행은 한자의 자의가 자의 뜻자입니다만은 그래서 자원어행 구분하는 기준은 보통 해당 부수로 보는 수가 많아요. 부수. 사주 한자로 보면 부수가 있잖아요. 부수로 보는 방법도 있고 그 한자 용도나 재질. 용도 또 재질.
이런 또 영도, 재질, 또 의미, 이런 거, 의미. 이런 것 등으로 분류돼 가지고 자원의 자의가 있어요. 자의. 자의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의. 그래서 한자를 보면은 다 그 목화, 토금수, 오행이 다 붙어 있습니다. 목화, 토금수. 목화, 토금수가 좀 불분명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근원적인 원인을 따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확한 한자의 자의를 나타내는 사전이 있습니다. 오행대전에서 오행대전. 아시죠? 오행대전. 요걸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잘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오행대전을 보시고 한자의 자의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원이 어렵고 중요하냐? 제가 이제 실제로 사주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주. 어떤 사주를 써야 되냐? 자, 양력으로요. 자, 좀 제가 기억을 해서 양력으로 2015년 1월 30일 날 태어나, 30일 날 23시 50분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정 10분 전이요. 자정되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음력으로는 이게 14년이래요. 2014년 12월입니다. 12월. 음력으로 12월이란 말이에요. 11일 자시가 되는 거예요. 자시요. 자시다. 자, 여기서 사주를 뽑는데 제가 한번 먼저 써보겠어요. 갑오. 말대요. 정축. 월이 아까 섣달이라고 해서 섣달, 정축. 그 다음에 정미. 이게 미일입니다. 양일이에요. 양날이에요. 경자. 자시 이렇게 나옵니다. 자시.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주를 간명하시는 하는 철학관에서 이걸 혼동을 하는데 23시 50분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자시라는 것은 자시 아시죠? 자시는 청주기죠. 우리나라 중앙으로 항시 따지는 거냐. 우리나라 청주가 중앙입니다. 23시 30분부터 여기서 01시 30분까지를 자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자시가 이게 한 0시가 되죠. 이게 한 중앙 0시가 되죠. 0시. 그러면 자시는 23시 50분이니까 사주에서는요, 자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날짜를 23시 50분이니까 날짜를 그 다음날 돌리지 않았지만은 사주를 뽑을 때는 그 다음날로 본다는 것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요. 다음날을 본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 0시 5분에 태어났다. 그럼 이미 날짜를 돌렸어요. 시계를 돌렸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쉽습니다만은 23시 50분은 일진을 뽑아야 된다. 말은 1월 31일로 보고 일진을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셨죠? 일진. 자, 그러면 만약 1월 30일로 뽑은다면 여기가 병호가 돼요. 병호. 여기가 병호가 된단 말이에요. 병호. 이게 아니 12장도 않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주를 보는 철학관 등에서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또 이제 병호일로 보면은 정 틀리지 않습니까? 양일이고 말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사주 해석상 전혀 틀리게 나오는 것이니까. 왜 그러냐? 사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시가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아시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역학하신 분들이 양분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명자시를 구분해 가지고 야자시, 명자시에서 23시 그 다음날 0시 30분까지는 전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는 0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는 그 다음날로 본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이론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먼저 통일을 하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사주 상담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름을 지을 때도 이걸 잘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자, 이름을 지을 때 섣달의 정화예요. 섣달. 자, 양력으로는 1월이나 음력으로는 2014년. 그러니까 이 나이를 따질 때는 우리 학교 갈 때 15년으로 따지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주를 보는 음력으로 나이를 따질 때는 14년생이니까 지금 신축년이면요. 올해 신축년 아니겠습니까? 신축년이면 몇 살이겠어요? 8살.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8살이 돼요. 자, 그럼 섣달의 정화다. 이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토태보다 절제 있고 관대살이, 이게 관대라는 것은 상당히 대가 세요. 묘지 있고, 땅으로 들어간다. 녹지,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사주를 판단할 때 알기 위해서 이런 걸 써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원래 보면 삼재라는 게 있어요. 삼재. 누구나 삼재는 12년 만에 돌아온다고 3년씩. 삼재는 신유술입니다, 이게. 말은 인호술인데 신유술, 이렇게. 항시 이렇게 하라는데, 인호술에서 삼합으로 되는데, 삼재를 따지면 방합으로, 방합. 신유술, 잔나비띠, 닭띠, 개띠가 삼재인데, 들삼재, 입삼재, 나갈삼재. 이렇게 신유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아시고 상담을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제가 사주를 뽑는 이유는 이 사주의 특징도 알아야 되고, 또 용신과 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용신과 신이라고 해서 용신, 썰용자 써가지고, 그 다음에 기쁘리자 써가지고 희신. 요걸 알기 위해서 사주를 뽑는 거예요. 섣달의 정화, 섣달의 불기운이요. 섣달의 불기운이 어떻습니까? 약하죠. 섣달이 아주 음동설안에 불이면 약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 섣달의 불을 돕는 기운이 여기도 있어요. 같은 화니까 돕겠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목생화, 나무에 불을 피우면,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화기운이 이것도 돕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이름을 짓는 장명소에서 대부분 이 사주에 이렇지 않습니까? 아까 오행이라고 했죠, 오행. 목화토금술 오행이라고 합니다. 목, 화도 여기도 있죠. 그 다음 토, 여기도 있죠. 그 다음 금수,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 목화, 토, 금수가 다 있으니, 여기서 이제 사주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난감해가지고 적당히 넣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무게를 보시고 여러 가지 그 일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일간이 나 자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항상 나 자신 일간을 위주로 해서 사주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없는 섣달의 정화다. 자, 여기 사주는요, 여기서 월이요. 여기 월입니다. 여기는 일이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령이라고. 등령이라고 하나? 등령. 가장 힘을 받는 것이 여기 월지에서 힘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지에서, 일지에서 이게 이게 말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덕지라고 해요. 덕지. 자, 그 다음에 이쪽이나 천간이나 지지에 먼 곳에 있는 거, 연이나 뭐 시에 있는 거.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 세 개를 덕세라고 그래. 덕세. 기운세요. 덕세라고 그러는데, 자, 사주에서는 등령을 득해야 가장 힘이 받는 것인데, 등령은 화생토로서 내 길을 뺏기고 있어요. 그리고 일지 화생토로서 내 길을 또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령과 덕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덕세만 했어요. 덕세. 세력이 있기는 있으나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 용신과 신은 목화예요. 목화다, 이거야. 목화. 자, 목화를 자원응용으로 해서 넣어야 된다. 자원에. 그러니까 이걸 뽑기 위해서 이렇게 사주를 뽑아보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뽑아보면 자원응이 목화이다. 자, 그렇다면 이 사주를 얼른 좀 분석을 해보고 얼른 넘어가 보겠어요. 섣달의 음동설안의 불기운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미, 돕는 오행은 천간에 있고 약한 기운이기는 하나, 이 사주는 성격을 보면 밝고 명랑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눈에도 상당히 명석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식신이라고 그러는데, 화생토 식신이라고 하는데 서비스 정신이 좋고 재주가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예의도 바르고 좀 진실한 사주예요. 그리고 인정이 많고 희생정신이 강한 사주이기도 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심성이 뭐 나쁘지 않다, 곱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격. 사주를 볼 때 내점하는 고객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사주 성격을 말씀드리면요, 성격이 비슷하게 전개되면 벌써 신뢰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뭐 때문에 왔어 해가지고 아주 그냥 본론 들어가서 이상한 말씀만 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얼른 그 사람의 동태를 파악을 하고 사주를 잘 뽑아보고 나서 당사자의 성경이라고 보기도 하고 성격이라고 합니다만, 성경을 정확히 말씀해 줌으로써, 물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자라온 성장 과정에서. 그러나 성경이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 중에서 신뢰도가 생겨서 벌써 상담자 역학하신 분의 그 말씀을 믿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신뢰가 생겨서 나중에 단골곡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적성을 말씀해줘요. 적성. 우리가 적성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취업도 하고, 뭔가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공부해서 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 적성을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데 사주가 나타낸 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적성을 얼른 보면 이 사주는요, 목화 토금수 오행이 골고루 빛이 돼 있어요. 근데 인성은 또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이런 것도 말하고, 또 관우는 공무원이나 이런 연구원으로 이렇게 되기도, 의학 분야도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 자, 학자도 될 수 있고, 학자. 그 다음에 교육계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도 좋아요. 그 다음에 관운이 있어요. 수국화, 관운이 있으니까 뭐가 되냐. 관운이 있으면은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연구원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학 분야에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국가 자격증을 가진 직업에도 잘 맞다, 이런 말씀을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주 특징을 좀 말해줘요. 특징. 귀하의 사주는 목화 토금수. 이게 여기는 이제 어린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과거에 실제 나한테 오신 분이에요. 목화 토금수 오행이 골고루 배치돼서 참 좋다. 그럼 대운은 내가 안 뽑았습니다만 대운을 뽑아보니까 대운의 흐름도 목화로 흐르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관대살은 있잖아요. 관대살이 뭐냐, 이 건들면 그냥 화내는 것을 관대살이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는 항상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서 선생님이 함부로 애를 대한다든가 그러면 애가 공부도 안 해버리고, 또 부모가 윽박지르거나 그러면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 사주이니 그걸 미리 아십시오. 그 다음에 이 자음이 원진살에는 또 원진살에서는 별거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생활하는데 옆에 계속 같이 있으면 좀 보기가 싫고, 떨어져 있으면 보고 잡고 하는 것이 원진살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다라고 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부부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유리하다. 어떤 일을 하는데 부부가 같이 붙어서 있으면 덜 좋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원진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뭐 충도 있고 추고 원진살도 있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해서는 일과 시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물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름을 질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목화 용신을, 이 기운은 기운을 화가 왔을 때 잘 풀려진다, 이렇게 이제 알아야 그 내용을 가지고 이름에서 자원오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원오행.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이름의 원칙들이 있는데, 자원오행에서는 이 사주에는 성씨가 김이래도 또 이래도, 그래서 목에 해당되는 화에 해당되는 목에 해당되는 화에 해당되는, 이거 바꿔도 한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도 이 기운을 자원오행에 넣어줘야 돼. 자원오행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자원오행. 자, 자원오행 해줘야 된다. 아까 이름 원칙들 7가지 중에서 다른 것들은 사실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 뭐 한두 권 보고 장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원오행을 못 맞춘다, 이게 자원오행. 그리고 현재 장명 어플 있죠. 장명 어플이나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어요? 프로그램. 이런 데서는 자원오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 자원오행 사주를 판단해서 머릿속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목화 토금수가 다 있는 오행이란 말이에요. 어떤 오행을 넣을까? 이거 사주 공부 안 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오행은 사주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주 공부라는 것이 하루 이틀 1, 2년 사이에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오행이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장명소에서 자원오행을 무시하고 적당히 넣어버리고 이름을 짓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원오행이 틀린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당생 항시 무료로 이름 풀이하거나 유료로 하거나 간에 자원오행이 틀립니다 라고 얘기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많은 장명소들이 지금부터라도 넣지 않습니다. 그냥 자원오행을 적당히 넣을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사주 공부를 해서 앞당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원오행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발견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나가다가는 오랜 장명소를 지탱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원오행을 적용하는 것은 제가 계속 그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용신법이라는 거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역부용신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약한 것은 보탬을 주고, 내가 강한 것은 기운을 빼주고, 이런 것이 역부용신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신법을 적용해서 아까 목화로 결정을 해서 자원오행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목화로.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오늘은 실제 아까 2015년 1월 30일
자시 20, 30, 50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제가 자원행 적용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종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